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날, 저는 한창 오후 업무로 정신없던 시간이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광고겠거니 하고 무시했는데 잠시 후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보니까 박진우 씨 일로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온 겁니다. 박진우는 제 남편입니다. 그 심각한 느낌의 문자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제 남편 문제로 얘기 좀 하자는데 딱 봐도 좋은 일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잠깐 망설이는 사이 다시 전화가 울렸고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씨 아내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신데? 많이 바쁘신가요?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남편분 관련해서. 누구신지, 그리고 제 남편 일로 저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죠? 만나서 다 말씀드릴게요. 시간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저는 잠시 후 점심시간이라 나갈 수 있으니 그때 보자며 회사 근처로 올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회사를 말 안 했는데도 어딘 줄 안다고 그 근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너무 황당한 기분이 들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고 나에 대해선 어떻게 아는지 따져 물으려다가 만나서 물어보자는 생각에 입을 닫았죠.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까지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어쨌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인 회사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그 여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카페에 사람이 많았음에도 어쩐지 저 여자구나 한 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혼자 앉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지만 그 여자는 저를 알아보는 듯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불편한 기분으로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갔죠. 전화하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자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랑 나이가 엇비슷한 것 같았죠.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황당하네요. 누구시고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죠? 제 남편하고는 어떤 사이고요? 제가 흥분해서 물어보니 그 여자가 차분하게 저를 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실 박진우 씨랑 만난 지 좀 됐습니다. 라더군요. 남편 문제로 만나자는 거기에 혹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나? 약간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막상 들으니 너무 어이없었죠. 나한테 연락한 거 보니 박진우 유부남인 거 잘 아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죠. 이 아이 진우 씨 아이예요. 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겪기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하다 남편 때문에 별일을 다 겪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 여자는 제가 황당해 하든 말든 자기 할 얘기 하더군요. 실은 전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좀 버거웠는데 그러다 진우 씨 만났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유부남이더라고요.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박진우가 유부남인 거 속이고 그쪽이랑 만난 거죠? 처음엔 그래요. 참 어리석네요. 근데 뭐가 괜찮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유부남인 것도 속이고 만난 거고 결국 불륜남이잖아요. 그런데도 박진우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제 남편이랑 바람핀 건 둘째치고도 눈앞에 이 여자가 너무 멍청해 보여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건데 그러다가 서로 정들고 좋아지고
마음이 커졌을 땐 돌이킬 수 없으니 밝힌 거죠. 어쨌든 저도 제 마음 어쩔 수 없었고. 이보세요. 내가 지금 그쪽이랑 내 남편 불륜 스토리 들으러 온 줄 알아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 아는데 진우 씨를 좀 놓아주세요. 그쪽은 아이도 없잖아요. 저는 뱃속에 아이도 있고 또 진우 씨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지금 욕하고 싶은 거 참고 있거든요.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가진 주제에 본처한테 와서 이혼해달라.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머리채 잡힐 각오도 있습니다. 내가 그쪽 머리채를 왜 잡아요? 쪽팔리게. 나 그런 짓 안 해요. 그것도 박진우 때문에? 참나. 됐고요. 상간소송 소장 보낼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별 미친 것들 다 보겠네. 저기 잠깐만요. 뭔데요? 제가 그냥 이혼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하고 지금 갖고 있던 돈하고 합치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거 드릴게요. 대신 소송 없이 조용히 헤어져 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전부예요. 저 진우 씨랑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여자는 마치 자신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있는 주제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로맨스의 주인공인 양 행세하는 꼴이 어이없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겁니다. 게다가 이 뻔뻔함은 도대체 뭔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감정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상대 여자가 찾아와 돈 줄 테니 이혼해달라는데 제 감정은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니 너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기회다.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론 이미 그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바로 이혼할 결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란하다는 듯 아무 티도 내지 않고 다시 앉아 창밖을 봤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는데 문득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과 제가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남편 박진우를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였습니다. 해외 명문대 졸업, 무역회사 CEO, 자수성가형 사업가. 이것이 그 남자를 소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어플에서는 프로필을 속이는 경우도 많다 보니 그게 전부 사실일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때 좀 외롭기도 하고 남자를 만날 만한 통로가 없었기에 가볍게 대화를 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남자를 만나보니 어플로 대화를 할 때보다 더 완벽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던 그는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젠틀하게 웃었습니다. 대화 내내 그는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었고 매너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얘기도 했는데 마치 어느 성공한 CEO의 성공 신화를 듣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있는 해외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일찌감치 일하며 학비를 벌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평소 관심이 있던 무역 분야의 회사를 차렸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기도 했습니다. 좀 전형적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 남자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수진 씨처럼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부러워요. 친척집에서 지내긴 했지만 어쨌든 친부모님은 아니다 보니 눈칫밥도 많이 먹고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원하는 성공도 이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가 겪었을 외로움에 마음이 아팠고 또 제가 그가 원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 남자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아침에는 다정한 메시지로 저를 깨웠고 저희 회사 앞도 종종 찾아왔죠. 처음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드리던 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위스키와 어머니를 위한 고급 스카프를 선물하는 센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의 듬직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리셨죠. 그렇게 꿈같은 6개월이 흘렀고 그는 저희가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에서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진아, 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완벽한 남자, 그가 바로 제 운명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후에도 그는 늘 바빴습니다. 해외 출장도 잦았고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미팅도 많았죠. 그는 복잡한 무역 용어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사실 들어도 모르겠기에 그냥 대강만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가 성실하고 유능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 의심 없는 믿음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뻔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거액의 현금 다발을 집에 가져왔는데 사업상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그렇다라더군요. 게다가 가끔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서 독촉 전화가 걸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 사업상 필요한 일들이다 라고 했지만 그걸 지켜보는 저는 어쩐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2년이 넘어갔을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의 차를 탔는데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남편 말로는 바빠서 세차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날 잡아서 하루 청소를 좀 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서 집에 없는 틈에 남편 차 실내 청소를 좀 해주려고 했습니다.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로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청소하는데 우연히 발견한 서류 더미가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그걸 봤는데 법무부에서 온 서류인 겁니다. 너무 생소했기에 이게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저한테 자기가 제 남편의 내연년이 이혼해달라,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억이나 줄 테니 이혼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고 차근차근 준비 중인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제 속으로 이건 기회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하지만 바로 그 여자에게 옳다쿠나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장난치세요? 1억 줄 테니 내 남편하고 헤어져라? 저는 정말 진우 씨가 필요하고 나도 내 남편 필요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바람핀 걸 알았는데도 참고 사실 거예요? 그 여자는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뭐 바람 한두 번 안 피는 남자 있나요? 한번 봐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서. 근데 그쪽 상대로 상간소송은 해야겠는데? 제 말에 그 여자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태세 전환을 해서 불쌍한 척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 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정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는데 전 남편이 정말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바람을 밥 먹듯이 피웠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혼하고 위자료도 정말 힘들게 받았는데 너무 힘들게 받은 돈이라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통장에 놔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돈을 다 사모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 절박합니다. 라는데 뭐 이런 반푼이가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전 남편의 불륜 때문에 자기도 그 고생을 했다면서 정작 본인이 저지른 것도 불륜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결혼해서 학을 떼었으면 그냥 애 키우면서 혼자 잘 살면 되는데 유부남인 거 알면서 내 남편 만나고 그 귀하다는 위자료와 재산까지 저한테 넘기면서 제 남편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척, 사연 있는 척, 동정심을 유발하려는데 그 가식과 위선이 참 역겹더라고요. 불쌍한 척 해봤자 결국 불륜여고 불쌍한 척 해봤자 결국 제 남편이 사업도 크게 하고 재력도 있는 것 같으니 본인이 차지해야겠다 그거잖아요. 하지만 이 멍청하지만 욕심 많은 여자도 모르는 게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고 있는 남편의 비밀을요. 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진심으로 고민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참 어이가 없네. 나도 이런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죄송해요. 일단 돌아가세요. 지금 그쪽이 나한테 폭탄을 몇 개 던진 줄 알아요? 일 잘하고 가정적인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어이없고 그쪽이 임신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나 지금 머리 터질 지경이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오히려 쾌재를 부르다니 이 기막힌 상황이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 뒤로도 저에게 연락을 몇 번 더 해서 헤어져 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고민하는 척 연락하지 마시라고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박진우 네가 데리고 사세요. 그 인간이 내 뒤통수 치고 있었다 생각하니 너무 기막혀서 나도 그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겠거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됐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죠. 그쪽이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 테니.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상처받고 고뇌하는 아내의 연기를 놓지 않으며 그녀가 내민 위자료 1억 원에 대한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돈 받는다고 내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나보다는 당신에게 그 인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제 처연한 연기에 그녀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연극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도 그냥 겉으로는 최대한 티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후 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이체했고 저는 입금 알람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뜬금없다는 듯 놀라더군요. 왜냐면 남편에겐 티를 안 냈거든요. 갑자기 이게 뭐냐는 그 인간한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이혼 준비를 하려 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네 상간녀가 찾아와서 이혼을 요구하더라는 얘기는 했죠. 남편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며 이혼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했다면서 저는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몹시 낭패인 얼굴이었어요. 저를 끝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다 말할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담담한 태도로 이혼해준다고 이미 내 마음 정리는 끝났다고 하니 그것도 놀랐을 테고요. 상간소송하고 이런 짓 안 해. 그냥 깨끗이 이혼해 줄 테니까 협의이혼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자. 저기요. 이제 그렇게도 부르지 마. 내가 지금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니거든.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건들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국 그렇게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텅 빈 집에서 저는 홀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쓰레기를 심지어 돈까지 두둑히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치워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해방감 때문이었죠. 제가 그날 남편의 차에서 발견한 서류는 뭐였는지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발견한 건 바로 출소 후 정기 신고 관련 통지서였습니다. 출소라니 너무 충격이었고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죠. 불법 유사 수신행위 사기범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해외 명문대 출신 CEO도 아니었어요. 최종 학력은 중졸이고 이름까지 바꾼 정과 사범의 전문 사기꾼이었더군요. 그의 범죄 수법은 이랬습니다.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그럴듯한 말솜씨를 내세워 해외 희귀 원자재 거래 같은 아이템을 내세우고 원금 보장은 물론 월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돌려막으며 신뢰를 쌓았어요. 저와의 결혼까지도 그의 사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평범하고 선량한 이미지로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여주려 한 거죠. 제가 발견했던 거액의 현금 따발은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투자금이었고 집으로 걸려오던 독촉 전화는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자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보내는 경고였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으나 문제는 남편이 정가 사범이나 되는 악질적인 범죄자인데 그리고 저까지도 자신의 사기에 이용하는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을 때 어떤 보복 같은 걸 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해서 살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게 거짓이고 정가 사범의 정가자라는데 거기다 대놓고 바로 이혼하자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다 철저하게 모아서 법적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운명처럼 나타난 거고 저는 남편의 불륜이라는 이유를 핑계 삼아 돈까지 받고 이혼을 한 거죠. 남들은 제가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당한 불쌍한 여자인 줄 알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잘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고 첫째 아들이라고 했던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저한테 돈까지 주면서 헤어져 달라던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 대신 깊은 그늘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별로 좋은 인연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러고 가려는데 그 여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지내시나 봐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 말에 그 여자를 돌아봤죠. 저기요, 저희가 좋은 인연도 아닌데 굳이 이런 데서 말 안 거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여자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받았다지만 남편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후회되지도 않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쟁취한 승리자이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여야 하는데 어째서 제가 더 좋아 보이는지 납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그 여자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서려 있더군요. 돈까지 주고 쟁취한 남자였는데 살아보니 썩 괜찮은 인간도 아니었을 테고 뭔가 알 수 없는 의문을 품고 있는 인간이라는 걸 그 여자도 느꼈겠죠. 그 여자의 물음에 그냥 무시하고 가려다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 보여요? 그럴 수도 있겠죠. 솔직히 돈까지 두둑히 받고 쓰레기 같은 인간 치웠는데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쓰레기 그리고 돈, 그 두 단어가 그녀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제가 뱉은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는지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바쳐 사온 남자가 사실은 제가 내다버린 쓰레기였다는 진실을 이제는 안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자신이 전 재산을 주고 사온 것은 빛나는 미래가 아니라 평생 그녀와 아이들의 인생까지 좀먹을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의 투자 사기극으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린 아이와 첫째 아들까지 두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었죠. 심지어 전 남편이 남긴 빚더미까지 떠안게 되었을 테고요. 그녀는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제 남편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더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도 저도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성과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